방법으로 우리가 사회의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친구님들의 힘으로 직접 모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아주 따끈따끈하게 19가지의 주제 중에서 5가지의 대주제로 결정이 되었고요. 오늘은 친구님들이 직접 고른 5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1차, 2차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으로서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더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오늘 이 토론회가 잘 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얻고 나중에 중학생으로서 또는 고등학생으로 나아가서 자기 의견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열심히 참가해 주시고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다 잘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만화 까대기를 그린 이종철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이제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시민 학생 토론에 초대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사회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핵심은 토론과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자리를 통해서 택배와 관련한 아니면 만화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내비추고 그것을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방의 토론 주제는 택배 배송비와 택배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임금과의 상관관계는 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일단은 상관이 있다 없다로 나뉘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이유는 아무리 택배 배송비를 높여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봤자 중간 수수료를 기업이라든지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갈 것 같아서 결국은 똑같을 것 같다 해서 상관없다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했을 때는 상관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택배 배송비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임금으로 많이 지불될 것 같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국가가 지정을 해준다든지 기업에서 믿음을 준다든지 이만큼 올랐는데 그냥 단순히 기업의 이득이 아니라 택배 기사분들이 이 정도 더 많이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됐다 이런 믿음을 주는 방법도 다시 같이 의논을 해보았고요. 상관관계 있다 없다로 나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주제는 노동 환경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적, 기업적, 개인적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방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권리를 침해하는지 관리하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거랑 임금을 올리는 것이 있었고요.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방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휴식 시간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감시를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자신을 보호하는 장갑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노동을 하는 예방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택배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소비자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의견을 더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기업까지도 이렇게 넓혀가더라고요. 많이 나온 의견 중에서 책이나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책이나 영화 아니면 광고, 다큐멘터리, 뮤지컬처럼 문화적인 것, 그리고 택배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과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업 차원에서는 글짓기 대회를 만들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율을 상향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업무적인 면에서는 일단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배송량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의견대로 하면은 그 택배 기사님들 그 택배 회사의 그 소득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안이 그 발생하는 손해를 양측에서 적절한 선을 찾아서 최대한 줄이고, 제도적인 면에서는 건당 수수료 하루 일정량을 정해서 그 이상의 인센티브식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당일 배송, 심야 배송 같은 어려운 그 배송 같은 경우는 택배비를 증가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저는 까대기 노동자는 아르바이트의 단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택배를 배달하는 일만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까대기 노동자는 전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 배달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단순 아르바이트 직업이라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가 전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는 거 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에서는 그 친구들이 이제 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 좋아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현실에서 이제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제 그 노동 일하는 삶의 어떤 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고 해서 좀 되게 공감하고 집중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PPT로 좀 한 10여 장의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까대기를 만들면서 뭐 들었던 생각이라든지 뭐 제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하고 싶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경상북도 포항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까대기의 이야기는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 바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항에서는 그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출판사를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서 뭐 정보를 이렇게 쉽게 얻기도 이제 불가능하고 해서 무작정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그 선배인 공식이 형과 같이 동거를 하면서 그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인 까대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택배라는 게 여러분들도 제 책을 읽기 전까지는 택배를 주문했을 때 뭐 하루에 그냥 바로 이제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1박 2일 아니면 늦더라도 2박 3일 안에 택배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 택배라는 게 내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해서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화물차 기사님들은 밤샘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졸음 쫓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객의 집으로 향하는 그 주소지를 향해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택배 기사들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택배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었죠. 그리고 제가 그 택배 만화를 한번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좀 한 1년 정도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웹툰이라든지 출판사 쪽으로 연결이 돼서 뭔가 만화 작가로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막 정을 주거나 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돈벌이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택배에서의 일하시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저씨와 1년 넘게 일을 하면서 아저씨가 저에게 그분이 이제 살아온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뭐 빚택배라든지 뭐 종범이가 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택배 시장이라는 그 배경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화로 한번 그려봐야겠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는 그 배송해야 되는 물량도 많아지고 픽업을 해야 되는 이제 택배량도 많아져서 택배 기사님들의 일이 막 새벽 1시, 2시, 3시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딜레마 토론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제가 택배사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더 낮은 A 택배사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내가 바다씨라면이잖아요. 책에서 바다씨는 까대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택배 관련 노동자분들의 불공정한 처우와 그런 걸 경험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바다씨라면 그때는 B 택배사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A 택배 배송비와 B의 택배 배송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B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가제긴 하지만 너무 정가가 높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A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일단은 그 택배사를, 만약 B 택배사를 보고 1% 후원이 가고 막 정말 이 택배사가 그런 걸 노력하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B
택배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미 후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후원을 하는 거에 대한 기쁨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후원하는 게 좋은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2,500원이라는 꽤 괜찮은 가격에 이용하는 거면은 택배사를 통해서 후원을 할 수 있다면 택배사를 이용해 볼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석해준 우리 친구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0 민주시민학생 토론회는 이렇게 대장정에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은 A를 선택하지만 우리가 시민이 되어가면서 공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모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